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오늘도 벌써 이제 3교시네. 우리 좀 마지막 또 수업 시간이죠. 예, 우리 친구들 지금 막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멋쟁이 친구, 그 다음에 하품은 친구, 건희, 근우, 그리고 목중얼짱, JYP 친구, 연두부 친구, 우리 친구들 다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쵸? 우리 친구들. 예, 계속해서 들어요. 자, 오늘도 우리 즐거운 과학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친구들, 그리고 승민이도 지금 들어왔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드랑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업 자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디지털 가서 활용할 거고, 그리고 실가면 콘텐츠 앱도 오늘 활용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접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제 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의 크기를 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달의 측정 크기 원리는 뭐냐? 바로 삼각형의 닮은비예요, 닮은비. 우리 수학 시간에 우리 친구들 혹시 배웠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 보면 닮은 삼각형이에요, 닮은 삼각형. 자, 닮은 삼각형이 두 개가 있을 때, 자, 삼각형 ABC와 AB'C' 이 두 삼각형이 있을 때, 변 AC 대 AC'은 BC 대 B'C'가 같다. 이게 바로 이제 닮은 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닮은 삼각형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게 바로 이제 삼각형의 닮은 비인데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좀 배웠을 수 있고요. 혹시 수학 시간에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 삼각형의 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제 필요한 그 준비물이 뭐냐? 바로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 굳이 선생님은 지금 이제 50원 동전을 하는데, 동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100원짜리, 500원, 10원 다 상관이 없어요. 이 동전을 가지고 하는데, 이 동전을 가지고 달의 크기를 이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그 원리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달이 이제 보름달이 되겠죠. 이제 보름달이 떴을 때 이제 동전을 이제 그 달에 딱 맞추는 거야. 맞춰보고 적당히 어떻게 눈에서부터 길이를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은 이 동전이랑 달이랑 크기가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 있죠. 그 순간을 딱 멈춘 상태에서 이제 뭐를 측정하냐면은 우리 눈에서부터 이 동전까지의 요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동전의 지름이 과연 얼마인지 그걸 미리 측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의 삼각형이 생깁니다. 하나의 삼각형은 눈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 둥근 물체의 지름까지 하는 이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눈을 꼭지점으로 해서 달의 지름을 하는 거대한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서로 닮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제 닮은 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이제 대문자 1이라고 한다면, 달까지의 거리 대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달의 지름 대 둥근 물체의 지름과 같다. 요 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비례식에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값은 뭐냐면 그 달의 지름을 모르는 거잖아요. 달의 지름 빼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그리고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 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둥근 물체의 지름. 요 두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이 비례식에서 달의 지름 말고는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요 규칙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은 달의 크기를 구하는 이제 실험 도구도 굉장히 간단해요. 좀 기다란 자, 여기서 이제 1m 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긴 자를 가지고 이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거는 동전이랑 원리는 똑같은데, 대신에 요 실험 도구는 이제 눈에서부터 이제 종이
동전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구멍까지의 거리를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 이제 달을 이제 측정하면 좋은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보통 낮에는 달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름달 사진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런 실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달 사진을 이제 보고 그 달 사진에 있는 달의 그 지름이 과연 얼마냐 이런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측정을 해봤더니 눈에서부터 여기 구멍까지의 거리는 15cm, 그리고 여기 그 구멍의 그 지름은 1cm, 그리고 눈에서부터 요 달 사진까지의 거리는 6m였어요. 6m. 그렇다면 여기서 달 모형 지름의 크기가 과연 얼마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비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서부터 펀치 구멍까지 거리 대 눈에서부터 달 모형까지 거리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답변해 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보면은 여기 그 비례식에서 두 칸을 비웠어요. 그러면은 눈에서부터 펀치 구멍까지의 거리 대 눈에서부터 달 모형까지의 거리는 무엇 대 무엇이다. 행복해 학생은 1대 15. 1대 15는 이제 저기를 바로 의미한 것 같네요. 그냥 바로 숫자를 대입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갈 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펀치 구멍의 지름, 그리고 달 모형의 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그 눈에서부터 펀치 구멍까지의 거리는 15cm, 그래서 눈에 달 모형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서로 다르죠? 6m니까 cm로 바꾸면 600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펀치 구멍의 지름 1cm. 그렇다면은 달 모형의 지름이 얼마나?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하프문 학생은 벌써 정답을 구한 것 같아요. 과연 하프문 학생이 구한 정답이 맞을까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요 비례식을 가지고 한번 달 모형의 지름의 크기가 얼마가 될 것이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지금 계산을 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겠어요?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하프문 학생은 반달 학생이네. 하프문. 예, 훌륭한. 좋은, 굉장히 재미있는 또, 예, 아이디입니다. 예, 예. 자, 우리 친구들 계산하고 있나요? 달 모형 지름의 크기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자,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맞습니다. 40cm입니다. 우리 하프문 학생, 자, 훌륭합니다. 우리 잘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달의 크기는, 달의 크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달분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건이가 좀 모르겠다고 했는데, 괜찮아, 건이야.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를 한번 다시 달의 모형 크기 측정하면은 한 1, 2주 정도 될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보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달 모형 크기 측정하기 원리를 공부를 했고요. 그렇다면 달의 실제 크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달의 실제 지름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달의 실제 지름은 대략 3,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구의 지름이 얼마입니까? 지구의 지름. 지구의 지름이 대략 12,800km죠. 12,800km니까는 달의 지름이 지구의 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약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지금 선생님 여기 지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본과 같은 비율로 그 달을 만든다면은 이 지구본의 지름의 4분의 1 사이즈 정도로, 좀 작겠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게 살짝씩 달라져요. 좀 그 달까지의 거리가 좀 가까워질 때가 있고 약간 멀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공정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의 타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평균적으로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이랑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구 모형 크기 측정, 지구의 크기 측정도 우리 공부를 했었죠? 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직접 측정한 값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측정한 게. 자, 과연 뭐를 측정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정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우리 측정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떤 값을 측정을 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 자, 행복해 학생 부피와 질량을 측정했다. 예, 아주 창의적인 답변이고요. 예, 근데 행복해야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에라토스테네스가 과연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프문 학생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의 거리. 맞아요. 그렇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의 거리. 도시 이름이 있었죠? 시에네랑 알렉산드리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측정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프문 학생이 이야기한 값 말고 또 한 값을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라토스테네스도 약간 뭐 비례식을 세워서 이제 지구의 크기를 구했죠. 그쵸? 자,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자, 또 한 가지는 비트박스 학생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이제 하프문 학생이 또 대답을 했어요. 막대륜에 생긴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까지는 좀 이렇게 그 정답에 좀 가까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림자의 길이는 아니었고요. 자, 우리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경이 물음표 학생, 그림자의 각도. 맞아요.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막대 끝이랑 그림자 끝까지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의 각도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 끝과 그림자 끝까지의 각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요 각도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지역, 알렉산드리아 시에네까지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오늘 공부한 거죠? 지름이, D인 동전을 이용해서 지름이 소문자 D인, 대문자 D인 보름달이 동전에 정확히 가려지는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소문자 L이었대요. 자, 달의 지름을 구하는 비례식. 우리 친구들 요 비례식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비례식? 참고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측자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세워질까요? 행복해 학생, 여기 그 비례식은 이제 좀 이렇게 등호까지 포함된 거, 등호까지 포함된 그런 식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요 비례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L이 되겠죠. L 소문자 L. 그러니까는 지구에서 그 동전에 정확히 가려지는 거리 소문자 L 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38만 킬로미터는 그러면 그 동전의 지름 소문자 D 대 달의 지름 그 대문자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달의 크기는 태양 크기의 약 400분의 1이지만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과 달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사실은 달이 태양보다 훨씬 작고 태양이 훨씬 크죠. 훨씬 큰데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보름달의 크기나 태양의 크기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태양과 달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 친구들? 왜 태양이랑 달이랑 지구에서는 크기가 비슷하게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친구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슷하게 보였을까? 행복해 학생, 레원이 학생, 거리가 달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우리 하프문 학생도 태양은 비교적 크지만 머리에서 맞아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지구에 태양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태양이 크긴 커요. 크긴 큰데,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굉장히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38만 킬로미터에 비하면은 거의 굉장히 40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그 사이즈가 비슷하게 보인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어. 달의 크기는 지구의 약 얼마이다. 자, 얼마일까요? 달의 크기는 지구 크기에. 이건 분수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달의 크기는 지구 크기의 약 얼마이다. 자, 힌트.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수. 자,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과연 정답은 레온이 4분의 1. 레온이 설명 잘 들었던 것 같아. 행복해 4분의 1. 베리 학생도 4분의 1. 이렇게 비트박스 학생도 4분의 1. 예. 좋습니다. 승민이 4분의 1.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야. 맞습니다. 약 4분의 1이 맞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 친구도 아주 수업을 잘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지구와 달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운동하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지구. 자, 운동하는 지구. 자, 지구가 이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구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본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쵸? 가만히 있어도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뭐 가슴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말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동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렇게 스스로 도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도는 거. 자, 얘들아, 이렇게 스스로 도는 걸 뭐라 그럴까? 우리 친구들. 뭐라 그럴까? 행복해 학생은 벌써 두 가지를 다 대답했네. 자, 이렇게 스스로 도는 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도는 거를, 그렇죠. 제자리에서 도는 거를 이제 자전이라고 하고. 자, 공전은 뭘까요, 공전? 예, 공전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런 식으로 도는 거. 그러면 얘는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그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구의 이게 뭘까요? 자전입니다. 자전인데 지구가,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들어갈 말이 뭘 것 같아? 뭐를 중심으로 하루에, 자, 여기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해. 그럼 요 자전할 때 이 중심을 뭐라 그럴까? 우리 친구들 뭐라 그럴 것 같니? 지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자, 무엇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회전한다.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우리 물음표 학생 자전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프문 학생도 자전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승민이도 맞았고, 레온이는 레온아, 태양은 이따가 이제 공전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구가, 비트박스 학생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게 회전을 할까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 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회전할까?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남북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에서? 동에서 서쪽? 동에서 서쪽으로 자전한다. 승민이 물음표, 행복해 동서, 목중, 얼짱, JIP 학생도 동서, 지금 다 동서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전의 방향은 동에서 서가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고 그래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뜰까요? 우리가 어느 쪽에서 뜨고 어느 쪽에서 질까요? 우리가 응?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뜨니? 어느 쪽에서 떠 우리? 아침에 어느 쪽에서 뜨지 태양이? 서쪽에서 뜰까? 동쪽에서 뜰까? 태양이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서 진다. 물음표 학생 동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죠? 태양은 동, 행복해도 동, 승민이도 동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달도 똑같아요.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모든 천체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반대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태양이 지구들을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우리가 보는 거에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이 움직인다면 실제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지구고요.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결하면은 여기 위에 만나는 그 별이 있어요. 이 별의 이름이 뭐냐? 그 유명한 북극성이에요. 이 북극성입니다. 그러니까는 북극성은 바로 어디냐? 이 지구의 그러니까 여기 지구본으로 친다면 여기 자전축 있잖아요. 이 자전축을 쭉 연결하면 어느 순간 만나는 그런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북극성. 자, 북극성인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그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일주운동의 개념은 하루를 주기로 운동을 하는 걸 일주운동이래요. 하루를 주기로. 그럼 1년을 주기로 하는 거는 연주운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운동에 보면은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 항상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이야. 자, 겉보기 운동이란 개념은 뭐냐면 실제 얘네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해 가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밖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어때요? 나무들이 막 뒤로 가고 있죠. 그쵸? 근데 실제 나무들이 뒤로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나무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죠. 그쵸? 이렇게 실제 운동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북극성을 북극성은 그 일주운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전축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전축의 중심이기 때문에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에 북극성을 딱 보면은 뭐를 할 수 있어서 방향을 할 수 있었지. 북극성이 있는 쪽은 항상 북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북극성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밤하늘에서 방향을 찾을 때는 항상 북극성을 봤습니다. 북극성을 보면 동서남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북극성이 이렇게 있으면 북두칠성이 어떤 시각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로부터 2시간 후에요. 2시간 후에 북두칠성이 여기 있고 북극성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다에는 북두칠성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금 그 북두칠성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즉 일주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연속 사진으로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잘 봤나요? 한번 더 볼까요? 자, 북두칠성이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두칠성의 바로 일주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북두칠성이 북극성 주위를 이렇게 도는 운동, 이걸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랑 실감형 콘텐츠를 한번 체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감형 콘텐츠는 디지털 교과서에 이제 별의 일주 운동이라는 제목의 컨텐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감형 컨텐츠를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이걸 한번 보면 되는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구의 그 이 정 가운데 여기 정 가운데를 연결하는 요 위도 영도 정 가운데 요거 뭐라 그럴까? 우리 뭐라 그러니 친구들아? 우리 뭐라 그러죠? 자, 우리 친구들 정 가운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 정 가운데 뭐라고 하죠? 자, 이 정 가운데를 뭐라고 할까요? 지구의 정 가운데 요거. 그렇지. 물음표 학생, 행복 학생 적도 맞습니다. 적도죠, 적도. 레원이도 맞아요. 적도입니다, 적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기 우리가 사는 여기 중간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중간 지점. 무슨 위도라고 부르지? 우리는 무슨 위도? 무슨 위도라고 부를까요? 우리 이거 중간 지점을 무슨 위도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여기가 적도다. 그럼 여기는 무슨 위도? 자, 우리가 사는 곳, 특별히 우리 다 사는 곳은 적도보다 북쪽이기 때문에 북반구에 우리는 살고 있죠. 북반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행복해 학생, 레원이, 승민이 맞아요. 중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북반구 중위도예요. 북반구 중위도. 그렇죠? 북반구 중위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뭐로 볼 거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사는 지역인 북반구 중위도에서 밤하늘의 별은 어떻게 일주운동하는가. 근데 사실은 일주운동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관찰하면 실제로 얘네들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볼 컨텐츠는 좀 시간을 빠르게 돌리는 거야.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먼저 북반구 중위도에서 관찰한 별의 일주운동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감형 컨텐츠를 선생님이 시작을 해봤고요. 자, 3D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D 모드 지정해서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로 먼저. 지금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이고, 이 관측자의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관측자가 굉장히 크죠. 거인이죠, 그렇죠? 자, 중위도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있어요. 중위도로. 자, 그럼 밤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거 시간을 지금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들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동쪽 하늘, 서쪽 하늘, 그 다음에 북쪽 하늘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렇게 별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별의 궤적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궤적은 뭐냐면 별이 움직이는 그 경로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동쪽 하늘에서는 별이 계속 위로 뜨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태양이 동쪽에서 위로 뜨고 있죠? 그래서 남쪽 하늘을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쪽 하늘을 볼 때는 별이 계속 그 아래로 지고 있고 북쪽 하늘은 이게 뭐예요? 이 가운데 이 별이 뭐죠? 여기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제 그 별들이 이렇게 어떻게 지금 그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위도에서 우리가 별의 일주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적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적도. 적도. 그럼 적도에선 과연 별이 어떻게 일주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역시 동쪽 하늘 보면은 약간 중위도랑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죠? 친구들 눈치챘나요, 지금? 자, 남쪽 하늘, 중위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서쪽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다른 그 느낌이 나죠, 그쵸? 북쪽 하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별의 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적도 지역은 어떻게 얘네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동쪽 하늘 봤더니 별이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남쪽 하늘을 봤더니 자, 남쪽 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원을 그리고 있고요. 서쪽 하늘은 하늘에서 그냥 별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북쪽 하늘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별의 일주 운동이 관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북극입니다. 북극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북극입니다. 자, 지금 별의 이동 보이나요? 보여요, 친구들? 그렇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지금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별의 궤적을 지금 보기를 했습니다. 자, 별의 궤적은 과연 어떻게? 야, 지금 별이 보니까요, 북극에서는 그냥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냥 한 바퀴를 돌고 있네요. 그쵸? 그쵸? 이렇게. 맞습니다. 북극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봤나요? 그래서 요 실감의 콘텐츠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그 수업 마친 후에 기회가 되면은 실감의 콘텐츠 어플을 통해서 우리 친구도 이제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면은 좀 이렇게 즐겁게, 그러니까 마치 막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즐겁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고 굳이 친다면 우리가 사는 북반구 중위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중위도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동쪽 하늘은 왼쪽 하늘에서 이제 오른쪽 위로 떠오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요, 별들이. 남쪽 하늘을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치는 거고,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가끔씩 그게 저기 나와요. 그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동쪽 하늘에서 북반구 중위도에서 관측한 동쪽 하늘에서 별의 일주운동 그 방향을 바르게 표현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게 동쪽 하늘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한번 그 구성을 다시 해봤는데 이번에는 동쪽 이렇게 올라가죠. 서쪽 이렇게 내려가요. 남쪽 그냥 앞으로 가죠. 그렇죠? 왼쪽, 오른쪽, 북쪽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외울 수 있는 방법 선생님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롤러코스터 생각을 하는 거야. 롤러코스터. 이렇게 롤러코스터 보면 처음에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내려가죠. 좀 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남, 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 아이고. 여기가 바로 북이 되는 거죠. 북.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의 일주 운동을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은 자 동서 남북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한번 종이에 한번 그려보세요. 종이에 한번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 화살표대로가 북반구 중위도도 관측한 동서남북쪽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별의 일주 운동을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꼭 문제를 잘 맞추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운동하는 지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공전을 하죠. 공전. 자,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에, 자, 앞에는 공전이고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지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현상. 이게 바로 뭐죠? 이거죠. 우리 건이는 저기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동서남북을 창의적으로 굉장히 잘 그렸어요. 예. 행복해 학생, 우리 태양, 맞아요. 태양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참고로 힌트를 줄까요? 힌트는, 자전의 방향과 같습니다. 우리 자전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였죠? 예, 자전의 방향과. 건희 학생 동쪽에, 서쪽에, TMI 서쪽에서 동쪽, 취소를 했네요? 하품은 서에서 동, 이래원 학생 동서, 승민이 서동. 자, 정답은 서쪽에서. 아까 선생님이 자전의 방향이랑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전이고 공전이고, 공통점은 뭐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 맞아요. 우리 행복해 학생도 잘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태양이 어디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태양이 이동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땐 태양이 어디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서쪽에서 동쪽. 우리 비트박스 학생도 잘 맞췄어요. 그래 TMI야. 지우지 말지 그랬어. 정답 맞췄었는데. 자, 태양이 행복해 학생 달. 그다음에 찍찍찍찍 학생은 우리 사이를 굉장히 좀 창의적인 답변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좀 어렵죠. 자, 뭐냐면 자, 선생님 요거는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별자리가 밤하늘에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막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공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뭐가 달라질까? 요 정답이 뭘까요? 요거. 우리 TMI 학생은 하늘과 별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뭐가 달라질까요? 자, 지구의 공전으로 해서, 우리 하프문 학생, 우리 별자리, 예, 별자리. 행복해 학생도 별자리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찍찍찍 학생 장관이, 달라진다? 예, 우리 또, 다른 친구도 혹시 정답 생각하고 있나요? 자, 정답은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그렇죠.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죠. 별자리가 달라지는데, 그 태양의 공전을 한번 지금 디지털 교과서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은 여기 태양의 여기 보면 태양의 공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한번 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태양을 볼 때는 태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태양이나 달이나 그냥 다 같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이 훨씬 400배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진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태양이랑 달이랑 어떤 같은 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별,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별들이 사실 거리가 다 제각각이고 굉장히 다양한 거리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별들이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같은 거리에 이제 가상의 그런 같은 거대한 구를 우리는 천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게 바로 먼저 천구면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별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별자리 한번 보면은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이 별자리로 소식 가까워. 왜냐면 태양은 이 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지구에서. 하지만 우리가
태양을 볼 때는 그런 다른 별자리랑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어때요? 태양도 그 별자리 사이를 막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태양과 지구의 이제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자, 9월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가 사자자리야.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9월 달에 태양 옆에 항상 사자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별자리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12개. 우리가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요. 그렇죠? 12달이죠. 1년이. 그렇죠? 1년이 12달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각 월마다 대표적인 별자리, 태양이 지나가는 근처에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를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황도 12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황도 12궁.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별자리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요 9월 달 요게 9월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9월에 태양에 있는 별자리는 9월 달에 관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친구들 답변해 보세요. 자, 9월 달에 사자 자리는 우리 사람 눈으로 관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이왕이면 이유까지 대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찍찍찍찍해서 완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9월 달에 사자 자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TMI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유가 중요하죠. 자, 정답은 뭐냐면, 행복해 학생. 야, 훌륭하다. 태양이 가려진다. 사람이 눈으로 불가능하다. 자, 정답은 바로 뭐냐면, 관측할 수 없어요. 왜 없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자 자리는 9월 달에 태양 옆에서, 즉, 낮에 있다는 게 낮에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 옆에 사자 자리가 있는 거 9월 달 낮에. 여러분들 낮에 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다른 별들은 빛이 어때요? 태양보다 훨씬 어둡죠? 그러니까 당연히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은 9월 달 사자 자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일 별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생일이 10월이면 처녀 자리다. 난 11월이면 천춘 자리. 이렇게 여러분 생일별 별자리 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생일의 별자리는 그 생일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 있냐? 그 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태양 옆에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랑 같이 떠가지고 점심에 남쪽 하늘 갔다가 저녁에 서쪽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과연 9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별을 밤하늘에 관측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6개월 후에 있는 3월 달 별자리를 가장 잘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과 정반대쪽에 있는 보이는 별자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 물병 자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9월 한밤중에 잘 관측이 되는데, 자, 그러면 태양 쪽 별자리가 3월 달에는 물병 자리, 6월 달은 황소 자리, 9월은 사자 자리, 12월 정갈 자리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3월달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가 뭐고 6월달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가 뭐고 9월달 한밤중에는 뭐가 보이고 12월달 한밤중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별자리 한번 써볼래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는 거의 부족함 없이 다 이해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월 달에는 태양 쪽에는 별자리가 보면 물병 자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3월 달에는 과연 우리가 한밤중에는 어떤 별자리를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키역 학생은 사자 자리, 정갈 자리, 물병 자리, 황소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프문 학생도 같은 답변을 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고요. 행복해 학생도 같은 답변한 것 같고, TMI 학생, 승민이 학생 마찬가지로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물병 자리는 한밤중에는 그렇죠. 물병 자리 정반대편 6개월 후에 있는 사자 자리가 한밤중에 잘 관찰이 될 거고요. 황소 자리는 6월 달이죠. 그리고 6월 달에 6개월 후니까 12월에 정갈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자 자리는 9월 달이죠. 그러니까 6개월 후인 3월 달에 물병 자리가 되겠고,
마지막 정말 자리는 황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훌륭해. 우리 친구들 지금 뭐 여러분들 답변한 거 보니까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미션 두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 정답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일주 운동은 지구 뭐뭐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 뭘까요?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뭘까요? 자, 일주 운동이죠. 일주.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 일주 운동입니다. 자, 지구 뭐 때문에 나타난다? 자,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 행복해 학생 자전, 레원이 공전, 키역 학생 자전, 목중얼짱 학생 자전, 하프문 학생 자전, 계속 정답은 바로 자전이죠. 자, 그 두 번째입니다.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요거는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답변해 볼래요, 우리 친구들? 황도 12궁에서 자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왜 그럴까? 자신이 속한 달의 별자리를 한밤중에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한밤중에 남쪽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의 어느 쪽 별자리일까? 여기 앞에 처음에 들어갈 말이 뭘까, 친구들? 처음과 나중 들어갈 말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처음, 태양의 어디에 있는 별자리다. 따라서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별자리는 자신의 생일날에서 약 얼마 후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을 볼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레온이는 이제 12월 달 별자리 얘기한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밤중에 남쪽 하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의 어디에 있는 거다. 반대편, TMI, 반대편 6개월, 이야기했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 또 얘기하고 있나요? 반대쪽. 자, 반대쪽. 행복해 학생은 본인 생일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반대쪽 맞아요. TMI 잘 풀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일에 속한 달에 태양의 별자리는 자신의 생일에서 그렇죠. 6개월 후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고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의 과제는, 첫 번째 과제는 지구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3가지 이상. 우리 오늘 지구 자전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 3가지 이상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그 인터넷 검색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찾아뵀는데요. 좀 선생님이 약간 좀 서운한 면이 있는데, 실시간 수업은 이제, 과학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과학은 마지막이고, 다음 주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녹화 방송이 나가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가 되긴 하는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실시간 그 수업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 그래도 2번 수업 더 남아 있어요. 녹화방 선생님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열심히 과학 공부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 행복한 학생 아쉬워요. 선생님도 굉장히 좀 아쉬워. 2학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랑 실시간 수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이 녹화한 내용도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 TMI 승민이 학생, 우리 비트박스 학생 하여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 승민아, 선생님도 고마웠어. 행복해 학생. 그래, 고마워요. 우리 건이도. 자,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또 등교 계약 다 하죠? 결정됐죠? 우리 등교 계약해서 여러분들 하여튼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잘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